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인 감독관입니다. 제가 유튜브 생방송 강의는 처음인데요. 지금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립니다. 혹시 강의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근로시간 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18년 3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고요.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한편으로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추진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요. 현재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주의를 부탁드릴 내용은 이 탄력근로제 등 개편 내용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시행 시기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월 6일이 아닌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그리고 거부 시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 등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요. 다만 이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고요. 다만 그 실제 작업은 하진 않더라도 작업을 위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하고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대기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죠. 이 52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당사자 합의로 가능한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은 유지를 하면서도 근로시간 운영 형태를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라든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그리고 특례제도라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와 예외 규정을 통해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법정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번 표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되 다만 주의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세 미만 연소자의 연장근로를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소자의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일주 5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일주 12시간으로 주의 제한만 있죠. 1일에 연장근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연소근로자는 주의 연장근로 제한뿐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이라는 1일의 제한도 두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인데요.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라는 것은 근로시간을 적절히 이렇게 배분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근로시간의 운영 형태를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장박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일정 요건을 두고 있으니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 운영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표로 정리한 자료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일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맞춰서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이러한 탄력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성수기, 비수기가 좀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근로할 총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업무 스케줄 등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등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사업장박 간주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걸로 간주하는 제도이고요. 영업직이라든가 AS 업무, 출장 업무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량근로시간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업무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재량근로시간제는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로자에게 재량이 인정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근로자 유연근로시간제 제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자 대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과연 누구냐라고 이제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또는 있긴 있는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아니다라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서 선출한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로 봅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를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도록 그 선출 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일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었는데요. 지난해 1월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가 사유가 5가지로 확대됐습니다. 인가 사유가 확대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인가를 받으신 후에 특별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인데요. 이 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워낙 영세하다 보니 당분간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일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서 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등의 특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로는 우선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되고요. 그 사업장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일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특례 업종은 현재 5가지 업종이고요. 운송과 관련된 업종이 4개, 그리고 보건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이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농림, 축산, 임업 등 전통적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밀 취급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가 근로시간 등이 제외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당연히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외가 됩니다. 그 말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시간 규정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가장 오늘 관심 갖고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주 52시간제 보안입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주 52시간제 보안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보안입법 자체도 주 52시간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의 운영성을 좀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개선한 작업이 있었고요.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는 건강보호 조치를 법률로 의무화했고요. 여기서 잠깐 오타가 있는데요. 이제 임금 보존 방안, 이게 단위기간이나 정상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금 보존 방안이 마련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률에 함께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두 가지 제도만 있었죠. 오는 4월 6일부터는 기존 제도 2개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가 하나 더 늘어나서 3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설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하시다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기계고장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주별 근로시간이 변경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위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 사용자에게 건강보호 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즉, 당일 근로가 끝나고 다음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끊임이 없이 쭉 연결돼서 쉴 수 있도록 사업주가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별도의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 하나 임금 감소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이렇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시다 보면 단위기간 중도의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해서 이렇게 실제 근무한 기간이 단위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해서 일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이 발생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정산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 내용은 신설된 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위기간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표인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좀 설명드리긴 어렵고 도입 요건에서 3개월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를 간단히 좀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때 기존 3개월 이내 제도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합의서에 다 담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면 합의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다시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경직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는 서면 합의에 주별 근로시간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또 하나, 각 근로시간마다 연장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혹시 탄력 근로제는 그 주 52시간 평균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이 많을 때 연장 근로도 한 20시간 하고 일이 없을 때 연장 근로 4시간 해서 평균 연장 근로도 12시간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연장 근로는 각 주마다 12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점, 그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있어서 정상기간이 3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이 연구개발 업무에는 실물 제품의
신상품, 신기술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무형의 제품 개발도 됩니다. 해당이 되고요. 또 건강보호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과 마찬가지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 보전 부분인데요. 정상기간을 1개월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평균을 해서 일주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 연소자에겐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탄력근로제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가능하죠.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산후 1년 미만 여성에게 그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연장 근로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현재 고시 제정 중이고 이것도 이제 그 개편된 제도와 맞춰서 4월 6일 시행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건데요. 앞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실시할 때 이와 같은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시기와 준비 행위인데요. 탄력근로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와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개편된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경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준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행전 관련 추가 내용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설된 제도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내용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교부 대상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추가로 된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보존 대상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서류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신설된 제도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러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로시간 규정과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대해서 주요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이제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혼자 준비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가 신층 상담,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들도 연계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현장 지원단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또 주 52시간제 준비하시다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아무래도 신규 채용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어서 신규 채용으로 인해 증가되는 인건비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 감소를 보존해 주는 경우 이런 부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 함께하기라고 그 지방관서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도 함께 운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좀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감독관님 감사드립니다.